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하지요. 70대, 80대 이후부터는 서서히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도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올해로 52년째 진료를 하고 계신 노년의학 정우형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제가 이 허리 통증 때문에요. 죽을 맛이에요. 딱히 일을 무리하게 한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허리가 빠질 것처럼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려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한의원도 다녀봤는데 도무지 나아지질 않네요.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의 노화로 인해 통증을 겪게 됩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런 말은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60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고 어떤 분은 20년 가까이 고생하셨다고 자주 말씀하셔요. 노년분들이 겪는 통증의 양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엉덩이로 무릎으로 종아리로 내려가고 결국엔 걷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지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움직임이 줄고 근육은 더 약해지고 통증은 악화됩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끊기지 않는 고통의 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진료실에서 조금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통증 때문에 힘들다며 찾아온 환자들 중 몇몇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그때 알려주신 발바닥 파스 붙이는 법. 그거 진짜 신기하게 잘 됐네요. 통증이 서서히 사라져요. 그동안 통증 때문에 밤잠도 못 이뤘는데 밤에 붙이고 자면 잠을 아주 잘 자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허리가 한결 가볍고 다리 당김도 덜하네요. 그냥 파스인데 왜 이리 다른 건지 신기해요. 누구나 한두 번은 파스를 써봤을 겁니다. 근육통이나 삘이 있을 때 붙이는 보통의 약인데요.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붙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낯설어 하시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직접 만든 것도 그렇다고 요란한 민간요법도 아닙니다. 의사로서 50년 넘게 노인의 통증만 들여다봐온 제가 수많은 치료법을 시험하고 적용해 본 끝에 찾은 작지만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비싼 약도 아니고 거창한 시술도 아닙니다. 그저 발바닥에 딱 붙여야 할 자리에 파스를 붙이는 것뿐인데 많은 분들이 진짜 이상하게도 시원하고 치료된 것 같이 통증도 없어졌다고 하세요. 특히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바닥입니다. 우리가 매일 딛고 서 있는 이 발바닥은 단순히 체중을 지탱하는 곳이 아니지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집중된 곳이자 전신과 연결된 경혈과 반사구가 밀집해 있는 부위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함으로써 전신의 순환과 신경 자극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런 게 정말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파스에는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개선하고 통증을 억제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죠. 이 성분들이 단순히 아픈 부위가 아닌 자극점에 작용할 때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심한 분에게 발바닥의 특정 지점에 파스를 붙이면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신경의 압박이 완화되며 결과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잠도 술술 잘 오게 되는 것이죠. 무릎이 아픈 어르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족저근막이나 종아리 근육 또는 골반 틀어짐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지요. 이때 발바닥의 올바른 부위를 자극하면 무릎 주변의 염증과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파스는 그 자극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손쉽고 부작용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해보시겠어요? 사실 통증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뚝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나 몸은 노화가 되어가고 나이 들수록 회복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날 바로 사라지는 것이 더 희한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20년 묵은 고통도 서서히 옅어지게 되어 있죠. 다행히 이제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을 실천하는 분들이 꽤 늘었습니다. 어떤 분은 파스를 붙이기 전후로 통증 점수가 10점 만점에서 지금의 통증은 2점 정도로 떨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밤에 자기 전 한 장만 붙여보는 습관만 들였을 뿐인데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아침 일어나셨을 때 허리나 무릎이 뻐근하지 않으셨나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뚝 하고 굳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잠들기 전 단 5분만 해보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말씀드리는 그 부위에 나에게 맞는 적절한 파스를 붙여보는 겁니다. 발바닥이라는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하는 작은 변화. 하지만 그 변화가 생각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노년 행복과 건강을 위해 이제부터 저 정 박사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동시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뻐근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무릎까지 아프고 계단 오를 때 힘들다 싶었는데 엉덩이까지 당기고 잠자리에 들면 다리는 쥐가 나고 수면제를 먹으면 잠에 못 드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침에 겨우 일어나니 목이 뻐근해 고개를 제대로 못 돌릴 때도 있죠. 물론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같은 노년 전문의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증이 시작된 출발점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발바닥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통증은 내 몸에 나타나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꼭 고장난 곳은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뼈만 들여다보고 무릎이 시큰하다고 해서 무릎에 주사만 맞다 보면 문제의 본질은 놓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허리 디스크가 없이도 허리가 아픈 분들, 무릎 연골이 멀쩡한데도 걷기가 힘든 분들, 엉덩이 통증 때문에 다리를 절었는데 정작 원인은 발바닥에 있던 분. 이런 경우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통증이 생겼는지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경로 중 하나가 바로 발의 균형과 하중 분산인데요. 발바닥이라는 부위는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이제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래 사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나 손목을 떠올리시지만 정답은 발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합니다. 서 있을 때도, 걸을 때도,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도 전신 체중이 집중되는 곳이죠. 게다가 발에는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100개 이상의 근육 힘줄인대가 얽혀 있습니다. 신경도 아주 복잡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전신과 연결된 자극의 출입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발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발바닥 지방이 얇아지면서 충격 흡수가 안 되고 발바닥 근육이 약해지며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고 발가락이 굳어지거나 변형되면서 걷는 자세가 틀어집니다. 결국 이런 변화가 무릎, 골반, 허리로 이어지면서 전신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무릎이 계속 아픈데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고 하면 참으로 답답하시지요? 그럴 때 바로 이 발바닥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이나 수술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통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보통은 진통제를 먹거나 파스를 붙이거나 심하면 병원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때로는 수술을 권유받기도 하지요. 물론 급성 통증이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엔 약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성 통증, 특히 노년기 통증은 그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여러 요인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약물이나 수술로 한 부분만 치료하면 다른 쪽에서 다시 통증이 생깁니다.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아픔은 계속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 어르신은 몇 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됐고 몇 달은 편하게 지내셨는데 어느 날부터 다시 허리가 아프고 이번엔 무릎까지 아프다며 오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걸음걸이와 체중 분산이 비정상적으로 흐트러져 있었고 그 원인이 발바닥의 기능 약화였던 것인데요. 이런 것을 보면 몸 전체를 하나의 연결된 체계로 봐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한 군데만 고쳐서는 전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는 꼭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발바닥 자극은 왜 효과적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바닥은 단순한 지지 구조물이 아닙니다. 각 장기와 연결된 지점 신경 반사구, 한의학적 기운의 흐름을 조절하는 경혈점, 발에서 머리까지 이어지는 힘줄 경로인 근막 라인.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발바닥을 통한 자극은 전신의 통증 완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파스를 활용하면 피부를 통한 약물 전달이 가능하고 근육 이완이 되도록 해주지요. 무엇보다 국소순환 개선도 가능하며 자극 부위의 온열 효과까지 한 번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작용이 적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주사도 맞지 않아도 되니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하루 5분, 밤에 잠자기 전 파스 한 장만으로도 몸의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발바닥과 전신 통증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아픈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처음엔 다들 의아해 하시죠. 하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발바닥에 집중해야 하는지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우리 몸은 건물과 같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발은 기초 토대입니다. 다리는 기둥, 골반은 중심축, 허리와 척추는 건물의 벽과 지붕입니다. 기초가 삐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벽을 바르게 세우고 지붕을 튼튼하게 해도 전체 건물은 균형을 잃고 금세 흔들립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발이 삐뚤어지면 무릎이 돌아가고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가 비틀어지며 결국 머리까지 영향을 주지요. 그리고 발의 구조가 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발은 우리가 평생 딛고 살아가는 기반입니다. 그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데요. 먼저 족저근막, 발바닥 근막이라고도 하지요. 발바닥 전체를 덮는 강한 막입니다. 이 근막이 딱딱해지거나 짧아지면 뒤꿈치 통증이나 종아리 당김이 생기고 결국엔 무릎과 허리에까지 긴장을 전달합니다. 아치 구조. 평발이나 아치가 너무 높은 사람은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돌아가고 무릎 각도가 변하고 골반이 틀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구조 이상은 만성 요통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발 뒤꿈치의 위치. 뒤꿈치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걷는 패턴 전체가 무너지면서 엉덩이 통증, 허리 디스크 압박, 어깨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작은 구조의 변화가 결국 전신 통증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릎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고만 볼 게 아니라 내 발이 어떤 상태일까? 혹시 지금 내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통증 신호는 직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를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몸의 통증 전달은 직선이 아니라 연결된 고리처럼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픈 이유는 이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종아리 근육이 너무 뭉쳐서 무릎을 당기고 무릎이 틀어지면서 골반이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온 것일 수 있어요. 무릎 통증의 경우 족저근막이 짧아져 발바닥에서 위로 쭉 긴장이 올라오면 무릎 앞쪽이 아프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찌릿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당김과 저림, 발바닥의 신경지점이 눌리거나 발가락 움직임이 비정상적일 때도 좌골신경을 따라 저릿한 증상이 생깁니다. 즉, 통증은 나타난 부위와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왜 파스를 발에 붙이느냐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풀리시지요. 그렇다면 발바닥에 파스를 붙였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먼저 신경 반사 자극이 됩니다. 발에는 각 장기 및 신체 부위와 연결된 반사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신경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고 뇌에서 통증 완화 물질이 분비됩니다. 근막 이완도 되는데요. 파스의 온열 성분이나 멘톨 성분이 발의 근막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위로 올라오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혈류 개선은 정말 큰 효과이지요. 발바닥은 말초혈관이 집중되어 있어 자극 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리 붓기, 저림, 뻐근함 해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체중 분산의 재조정까지 가능합니다. 특정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면 발의 중심이 바르게 잡히고 걷는 자세가 바르게 되며 전신 하중이 정상적으로 분산됩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한 파스 한 장이 아니라 몸 전체 균형을 조절하는 도구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중반 여성 환자분께서는 수년간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밤이면 종아리도 쥐가 나고 걷다가 자주 주저앉곤 했지요. 이것 때문에 밤에 잠자기가 무섭고 잠도 안 온다고 하셨는데요. 이분에게 허리나 무릎에 직접적인 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발의 아치와 균형을 검사했더니 평발이 심했고 발바닥 근막이 뻣뻣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발바닥 특정 지점에 파스를 붙이는 법을 알려드렸죠. 아침보단 저녁, 발바닥 중앙보단 뒤꿈치 안쪽 근막 부위, 하루에 20분 이상 유지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죠. 2주쯤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 밤에 쥐 나는 게 없어졌어요. 걸음도 훨씬 편해요. 이제 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도 한결 줄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이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면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발은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부터 관점을 바꿔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어느 정도의 통증을 안고 계실 겁니다. 그 통증이 꼭 그 부위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발을 잘 들여다보면 해답이 거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운동은 못하겠고, 약은 먹기 싫고, 병원은 너무 멀다. 그렇다면 오늘 밤 알려드릴 방법으로 발바닥에 파스 한 장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을 훨씬 덜 아프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바닥 파스,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할까요? 선생님, 발에 붙이긴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 붙여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붙여도 괜찮은 건가요? 파스 처방을 통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지만 효과를 보려면 딱 맞는 위치에 제대로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발바닥은 단순히 살과 뼈로 된 부위가 아니라 전신과 연결된 반사점이 모인 지도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발바닥의 각 부위는 허리, 무릎, 어깨, 소화기, 심장, 폐 등의 기관이나 관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증상별 파스 붙이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인 참고용이니 개인차는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허리 통증, 척추 피로감이 있으신가요? 발 뒤꿈치 중앙에서 약간 안쪽이나 발바닥 안쪽 곡선이 시작되는 부분에 붙여보세요. 이 부위는 요추 및 골반 반사점과 연결된 부위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불편하거나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무거운 분들께 좋습니다. 무릎 통증과 다리 당김이 나타나시나요? 발바닥의 앞쪽이나 발가락 바로 밑에 볼록한 부위, 발바닥 앞헤드에 붙여보세요. 이 부위는 무릎 반사구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걷다 보면 무릎이 시큰하거나 계단 오르기 어려운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최근 들어 엉덩이가 저리거나 좌골신경통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발 뒤꿈치 바깥쪽이나 발 옆선과 뒤꿈치가 만나는 곡선 부위에 붙여보세요. 이곳은 엉덩이 근육과 좌골신경통로 반사점입니다. 허리 통증이 다리까지 저리게 내려오는 분들이 특히 효과를 느끼는 지점이지요. 평상시에 다리 부종과 종아리 저림을 자주 경험하시나요? 발의 중앙 아치가 가장 움푹 들어간 부위에 붙여보세요. 이곳은 혈류순환 조절과 관련된 반사점입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신발 벗으면 자국이 남는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붙여야 하나요? 좋은 위치를 알아도 붙이는 타이밍과 시간이 맞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저녁 식사 후부터 잠들기 전 사이입니다. 이때는 하루 중 발이 가장 피로하고 통증 신호가 강해지는 시간이죠. 붙이는 시간은 처음엔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해보세요. 괜찮은지 살펴보시면서 1시간 이상 연장해 보세요. 그런데 이때 예민한 분이라면 파스를 붙인 채로 자는 것은 피하세요. 자극이 지속되면 오히려 신경과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파스를 붙였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거나 열감이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 사항을 체크해 보세요. 피부 민감성이 있는가? 피부가 얇아진 고령층은 자극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첫 사용 시에는 작은 부위에 테스트 후 적용하세요. 붙이는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통증 부위와 전혀 관련 없는 반사점에 붙이면 효과를 못 보거나 오히려 다른 근육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붙이는 방향이 맞는가? 파스는 피부 흐름을 따라 근육결 방향으로 부드럽게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뒤꿈치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붙이면 좋지요. 파스 효과를 높이는 습관도 있는데요. 붙이기 전 발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근막이 풀리며 파스 성분 흡수가 잘 됩니다.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 텐데요. 시중에 파스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어떤 걸 써야 할지 헷갈려요.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이 질문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맞습니다. 파스는 종류도, 성분도,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에 맞는 파스를 고르는 것인데요. 파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냉찜질형 파스, 쿨 파스입니다. 특징은 붙이면 시원한 느낌이 들고 멘톨 향이 강합니다. 이런 파스는 타박상이나 붓기, 갑작스러운 통증 초기 상황에 추천됩니다. 예를 들어 넘어졌거나
삐끗한 직후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분이나 손발이 찬 분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찜질형 파스, 핫파스입니다. 이 파스는 붙이면 따뜻한 느낌이 들고 캡사이신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성 통증이나 관절염, 근육통, 오래된 통증에 추천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 시림, 허리 묵직함, 오래된 어깨 결림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피부가 예민하거나 열감에 약한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갑작스러운 급성 통증에는 냉파스, 오래된 만성 통증에는 온파스가 원칙입니다. 또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포장만 보고 효과 있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파스는 성분을 잘 살펴야 실제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분과 그 효과입니다. 멘톨, camphor는 냉감 작용과 진통 효과가 있지만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살리실산 메틸은 진통 소염 작용이 있지만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캡사이신은 따뜻한 작용과 혈류 자극을 하지만 자극이 강해 따가울 수 있습니다. 디클로페낙은 소염 진통제 성분을 포함하지만 장기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라이코페인 등 자연 유래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효과가 느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자극적인 성분은 반드시 적정 농도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 장벽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자극에 취약합니다. 이때 노년층을 위한 추천 기준도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피부가 얇고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한 천연 성분, 낮은 농도, 짧은 시간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용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연장하면 되는 것이죠. 70세 이상은 혈류순환이 저하되고 감각이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온열감 조절이 가능한 파스를 사용하고 작은 크기로 사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80세 이상은 반응이 느리고 부작용을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재령과 온찜질을 병행하며 의료진과 상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사용한다면 반드시 가족과 함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단지 붙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붙이고 내 몸에 맞는 파스를 고르셔야 합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 몸의 감각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통증은 단순히 고장난 부위가 보내는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움직이고 쓰고 지탱하면서 살기 때문에 통증은 몸 전체의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신호로 봐야 하지요.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채고 알맞은 부위에 파스를 붙여주는 것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지요. 이를 위해서는 매일 감각을 기록하고 정리해보면 좋은데요. 기록을 통해 파스를 붙이는 위치도 달라지고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내가 한 행동을 기억하고 고마워합니다. 오랜 세월 여러분을 지탱해온 이 몸은 말이 없을 뿐 수없이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 신호를 잘 들어주기 시작하면 통증은 더 이상 참아야 할 고통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매일 5분 그저 발을 닦고 파스를 붙이고 숨을 고르며 내 몸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해 주세요. 그 시간 하나로 노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젠 노후에도 더 이상 지나친 걱정이나 조급함에 휘둘리지 마세요. 노후의 행복과 건강은 바로 이런 작은 순간에 담겨 있습니다. 내 몸을 돌보는 그 작은 시간들이 모여 더 오래 더 가볍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노후의 행복과 건강은 내 손에 달려 있고 그 손길이 나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여러분의 노후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